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서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제가 위패스라는 학원에서 중개 실무 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실무에 관련된 창업 4단계 운영 방법, 제가 따로 만든 저서를 가지고 교재로 이용해서 심화 프리미엄 반을 따로 운영을 하죠. 거기 이제 특약집도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하나는 강사로서 일을 하지만 현업에서 중개사를 대표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양한 사례들이 생기고 또 경험들이 생기면서 해드릴 말씀도 많고 또 이런 실무의 감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항상 성공 사례만 보통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기억에 남는 최근에 있었던 중개가 빠그러진 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개사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계약이 구분응선 앞에서 코앞에서 단 한마디로 단돈 10,000원, 20,000원 혹은 몇만 원으로 빠그러지거나 며칠 차이, 하루 차이로 빠그러지고 계약이 이렇게 눈앞에서 불발되는 거는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중개사를 하시는 현업에 계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금액이 좀 크고 중개보수가 좀 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다, 혹은 좀 길게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상실감이 큽니다. 이제 그런 허탈함이 많이 크죠. 그런 날에 멘탈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손님이 오면은 제가 보통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아서 딱 정해진 손님 아니면 거의 응대나 임장을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매물을 받은 것 중에 되게 나가기가 힘든 조건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아파트 단지의 정보를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고요. 거래량이 별로 없고 층수도 좋지 않고 위치도 좋지 않은 아파트였어요. 10억 가까운 금액의 매물 의뢰를 받았습니다. 제가 광고를 올리자마자 손님이 바로 매수인이 기다리시던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그분은 그 아파트 단지에 마침 그 특정 그 매물을 찾고 계셨던 분인데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매물을 딱 올린 걸 보고 아침 7시부터 연락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다급해 보이고 또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과 시간을 맞춰서 집을 봤습니다. 사전에 이 매도인께서 미리 얼마 정도의 금액을 절충해줄 의사가 있다, 손을 봐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감안해주겠다라고 하셔서 그 패를 갖고 있었죠. 할인에 내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매수인 쪽의 의사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만나보고 임장을 해보고 조율해보자라는 그런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수인 쪽이랑 같이 만나서 집을 봤습니다. 근데 매수인께서는 이제 워낙 처음부터 노렸던 집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만 절충해주면 바로 매수하겠다, 바로 계약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매도인들이 있는 데서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게 화근이 됐어요. 뭐냐면 매도인도 사실은 본인들의 집이 이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는데 갑자기 제가 광고를 넣자마자 손님을 바로 댔고 손님이 생기자마자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안 나갈 것처럼 생각해서 좀 싸게 해주려고 하다가 살 사람이 바로 생기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너무 싸게 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봐요. 거기다가 이제 그 매도인 쪽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한 명이 제가 볼 때는 사위인 것 같아요. 좀 시세에 안 맞는 값을 좀 얘기하면서 이 금액 이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너무 싸게 났다, 계속 약간 저를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약간 시비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 자리에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소유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본인이 옆에 있었으니까 같은 가족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역효과가 난 것 같다,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을 너무 빨리 알선을 했고 너무 계약할 사람이 빨리 붙으니까 자기들이 역효과가 난 것 같다, 이 가격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건 매수인을 내보내고 나서, 집을 보고 나서 나가서 매수인이 얼마 정도까지만 깎아주면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정면 돌파를 하러 들어갔던 거거든요, 혼자. 최초에 저한테 이제 깎아주겠다고 했던 금액이 3,000만 원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었어요. 매수인 쪽에 얼마까지 깎았으면 계약을 하겠냐라고 했더니 2,000만 원만 깎아주면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들의 차는 1,000만 원이죠. 그럼 이제 매도인 쪽에서도 원래 깎으려던 금액보다 1,000만 원을 덜 깎아주면 될 것이고, 최대니까 매수인 쪽에서도 인테리어를 다 손을 보면 5,000~6,000만 원 정도 이상 들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은 더 깎을 수가 없다. 그리고 본인이 딱 생각해놓은 시세나 이런 게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2,000만 원 하고 들어간 건데, 결론적으로 그 집을 깎아주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제 최종적으로 말이 바뀌어서 그 계약이 불발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매수인 쪽에서는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 변동사항 없냐라고. 한 1~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뒤로 1~2주 시간 지난 동안 제가 왜 매도인 쪽에 연락을 안 했냐면, 어차피 그 집은 이렇게 딱 정해진 수요자가 아니면 보러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먼저 애가 달아서 연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매수인이 이제 계속 너무 궁금해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최후의 보루로 전화를 했는데 그냥 매물을 거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물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똥개 훈련을 한 거죠. 집 보러 가서 최초에 주기로 한 금액도 안 맞았고 계약이 바로 코앞에서 빠그러지고 그 광고도 내리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를 한 건데, 이런 일이 중개사로서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이걸 뭐 돈을 받겠어요?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대신에 이 매수인분이 저를 되게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계속 저랑 함께 가고 싶다라고 이제 제안해 주셔가지고 다른 단지도 이제 좀 추가로 나오면 알아보자라고 해서 지금 대기 수요자로 제가 이제 일단 적어놓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성함도 알게 되고 해가지고 형 동생처럼 지내자라고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중개 보수가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이렇게 눈앞에서 1,000만 원을 못 깎아줘서 1,000만 원이 날아간 거죠.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1,000만 원으로 빠그러지는 거는 너무너무 흔한 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놈투룸은 뭐 매일 있는 일입니다. 10,000원, 20,000원 갖다가 싸우고 뭐 안 하고 난리가 나요. 이런 일을 허다하고 계약 일자가 하루가 안 맞아서 틀어지는 경우 정말 너무너무 많고요. 항상 될 것처럼 다 됐다가 갑자기 잠수 타는 손님도 있어요. 집을 계약서를 다 써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수 타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죠. 근데 아무튼 오늘 중개 썰은요, 여러분 눈앞에서 코앞에서 1,000만 원이 날아간 썰로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제가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아파트 단지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는 전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경험담이에요. 많이 아쉬웠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도 계속 이런 걸 경험을 해요. 매일 성장을 또 하고 또 이렇게 다잡으면서 멘탈 관리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매도인 쪽에는 저는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도 한 번도 못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과는 다시 일을 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나 사람에 대한 감정을 갖지 않고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개사 되게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약간 기계 같거든요. 감정도 되게 없어 보이고 날카롭고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7년 됐잖아요. 7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간 쓸게 내놓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요. 그냥 이러면 이러려니 저러면 저러려니 이러고서 어떠한 생각을 비우고서 마음을 비우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1,000만 원이 빠그러지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당연하죠. 1,000만 원이면 거의 한 달 농사 다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고 그 대신에 또 열심히 일을 했고요. 더 좋은 일이 오겠거니 하고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손님들을 만나고 열심히 또 계약서를 쓰고 또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썰로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양쪽에서 중개보수를 받죠. 소위 양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중개보수가 따블이 되는 거고요. 공동중개하면서도 틀어진 일이 너무 많아요. 공동중개 한쪽으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동중개를 할 때는 보수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건도 많지만 이런 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건에 400, 500씩을 받는 건이기 때문에 공동중개 했어도 괜찮은 수입이었었겠죠. 요즘 같은 힘든 경기에 이렇게 또 코앞에서 빠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실무를 하신 분들도 이럴 때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또 이런 일은 베테랑이라고 해서 또 강의를 하는 강사라고 해서 겪지 않지 않는다. 영업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까지 바꾸는 건 아직 저도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 저도 갈 길이 멀다고 많이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기이자 또 하나 경험한 썰을 여러분들께 중개 일기처럼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